초등학교 3학년인 티파니와 유치원에 막 들어간 미켈라.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셸리는 친구의 소개로 로저를 만났습니다. 동네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그는 뉴저지에서 살다가 애리조나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둘은 데이트를 하며 사랑을 키워나갔고 결국 같이 살기로 결정하면서 셸리의 집으로 로저는 이사 들어왔습니다. 셸리는 딸들이 로저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딸들은 로저를 좋아했습니다. 로저 또한 딸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으며 같이 잘 놀아주고 있어 딸들은 로저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셸리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갈 곳이 마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에서 가까우면서 아무도 없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사막 피크닉을 자주 했습니다. 셸리와 로저는 쉬는 날 사막으로 놀러가 딸들과 로저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늘 방문할 사막은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셸리와 딸들이 여러 번 이곳에 와서 놀다 간 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로저는 도시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집안에 조그만 것이 고장나도 늘 사람을 불러서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막에서도 피크닉을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피크닉을 떠난 가족은 국도를 빠져나와 사막의 흙길을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저와 셸리는 사막에서 아이들과 재밌는 하루를 보내고 해가 지기 전에 사막을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후 4시에 슬슬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운전하면 집에 도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쉴 동안 저녁 준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멕시코 국경과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나면 여러 가지 불법이 일어나 밤에 애리조나 사막은 위험합니다. 밤이 되면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이 사막에 숨어 있다가 트럭을 타고 미국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국경 지역은 미국의 골칫거리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밤이면 미국 경찰의 관리가 닿지 않아 사막 지역은 멕시코 갱단들이 장악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 역시 놀러 왔다가 밤이 되기 전에 사막을 빠져나옵니다. 이쪽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셸리가 운전했으며 집으로 출발했지만 국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셸리는 지형을 계속 살피며 운전했는데 눈에 익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셸리는 길이 나 있는 지형을 계속 운전하기 때문에 길을 따라 운전해보니 버려진 차량이 하나 보였고 길은 계속 더 울퉁불퉁해지기 시작하면서 끊기는 모양새였습니다. 게다가 길이 깊게 파여 있어 차량이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진 셸리는 차를 세우고 고민했습니다. 로저는 자신이 운전해서 이 길을 통과해보겠다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차량 뒤쪽에 걸려서 움직이지 않았고 가족들은 돌과 흙을 모아서 뒷바퀴 쪽에 밀어 넣었지만 차는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레카차를 부르기 위해 핸드폰을 보니 배터리가 다 되어 꺼진 상태였고 차 안에는 충전기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해 로저는 어찌해볼 방법이 없어 하룻밤을 사막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내일이면 사막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사막에 있는 뱀이나 멕시코 갱단들이 나타날까봐 로저와 셸리는 번갈아 가며 일어나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아침에 차량을 움직여보려고 다시 노력했지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저께 지나오다가 버려진 차량을 봤기 때문에 그 차 안에 차량용 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걸어가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했지만 2병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7시인데도 사막은 벌써 40도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물을 마시고 싶어 했고 조금씩만 물을 적시라고 당부하며 물병을 건네줬습니다. 결국 이 가족은 5시간이나 걸려 고장난 차량 앞까지 왔습니다.
로저는 차 안을 뒤지며 차량용 잭이 있는지 살폈지만 쓰레기들만 있었습니다. 물은 물병에 3분의 1 정도 남아 있었고 아이들은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한 로저는 혼자 구조 요청을 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과 셸리를 뒤로 하고 차가 왔던 방향으로 급한 마음에 거의 뛰다시피 갔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는 절대 뛰면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걸으면서 코로만 숨을 쉬어야 입안의 물기를 좀 더 머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에만 살았던 로저는 한참 달리다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최대한 몸이 지치지 않는 선에서 걸었습니다. 그러다 눈앞에서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한쪽은 사막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국도 쪽으로 가는 길이었고 한쪽 길은 사막을 더 깊이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로저는 차량이 더 많이 지나간 듯한 더 넓은 길을 선택했지만 사실 이 길은 사막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로저는 갈림길을 걸어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선택한 길을 표시하기로 하고 빈 물병을 가지에 끼워 놓았습니다. 혹시 구조팀을 만나 셸리와 아이들을 데리러 갈 때 길을 못 찾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몇 군데에 빈 병을 꽂아 두었습니다. 5km를 걸어 들어간 로저는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고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너무 뜨거워 살갗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셸리는 아무래도 로저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아이들을 데리고 스스로 사막을 빠져나가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걷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큰딸 티파니의 증언에 따르면 불 바로 옆에 서 있는 것 같았으며 불이 머리 위에도 있어 내가 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한 로저는 겨우 비틀비틀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 때 시멘트로 만든 물이 담겨있는 듯한 것이 보였고 옆에는 선인장이 꽤나 튼실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로저는 그곳으로 달려가 안을 본 순간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로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번뜩 머릿속에서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 실감됐다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계속 걷던 셸리는 잠시 쉬어가기로 하고 바닥에 앉아서 바라본 지형은 눈에 익었습니다. 저쪽 넘어 보이는 산 뒤편이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된 셸리는 아이들과 다시 일어나 산 쪽으로 걸어가는데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갈림길에서 본 왼쪽 길, 산 쪽으로 난 길이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셸리는 마른 가지 위에 꽂혀있는 빈 물병을 보게 됩니다. 분명 로저가 남긴 흔적이란 것을 알았고 그는 오른쪽 길을 선택한 듯 보였습니다. 셸리는 어떻게 할지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왼쪽 길 너머가 집이었지만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길을 걸어내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오른쪽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로저가 이 길을 선택한 것 같았고 그는 자신들보다 몇 시간 전에 출발했기 때문에 꽤나 멀리 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로저가 구조를 요청했다면 왔던 길을 되돌아 버려진 차량 쪽으로 갈 것이고 자신들이 왼쪽 길로 가게 되면 구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로저가 간 길을 따라가야 구조하러 돌아올 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셸리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저를 따라 사막 깊은 곳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불법 이민자들이 버린 듯한 물건과 배낭, 옷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도시 쪽으로 들어가려면 한 명이라도 트럭에 더 타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건 모두를 버린 듯 했고 셸리와 아이들은 버려진 배낭 속에 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물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재촉해서 계속 걷기 시작한 셸리는 로저가 본 시멘트를 발견하고 달려갔지만 역시 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티파니는 옆에 자란 선인장을 봤습니다. 티파니는 학교에서 선인장 뿌리에 수분이 있다는 것을 배운 것이 기억나 선인장을 뽑아 뿌리 부분을 빨았지만 아주 조금의 수분밖에는 없었습니다. 티파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셸리 역시 돌을 던져 선인장을 부수고 그 안에 물이 있나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자 셸리와 아이들은 바닥에 누워 그날 밤을 보내고 있었지만 셸리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주변의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걷고 낮에 쉬어야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일으켜 세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 소리가 들려왔고 소리 나는 쪽을 보니 픽업 트럭이 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구조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셸리와 아이들은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기뻐 열심히 손을 흔들며 차를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차는 모녀를 지나쳐 그냥 가버렸습니다. 왜 서지 않는지 셸리는 의아해하며 차량의 뒷모습을 계속 쳐다보고 있을 때 얼마쯤 가던 차량이 차를 돌려 모녀를 바라보게 세웠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셸리는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차의 엔진이 부르릉 부르릉 거리며 자신들을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셸리는 순간 운전자가 멕시코 깽단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딸들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치고 셸리 역시 도망쳤습니다. 셸리와 아이들이 멀리 도망가자 운전자는 다시 차를 돌려 사라졌습니다. 놀란 아이들과 위험한 이곳을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바닥에 아이들을 눕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셸리는 더 이상 아이들이 걸을 수 없으며 오늘 구조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희망은 로저가 구조대와 함께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수분을 보충하지 못한 아이들은 목이 너무 말라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티파니가 학교에서 소변을 마시면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엄마에게 소변이라도 마시자고 제안했고 셸리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소변을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소변으로 입을 죽인 셸리와 아이들은 그늘을 찾아 누웠지만 셸리는 구조대가 자신들을 찾지 못할까봐 근처에 모닥불을 피워 위치를 알렸습니다. 오전부터 로저의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고 시야도 선명하지 않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차량이 오는 것이 보였고 로저는 비틀거리면서 구조를 요청하며 차를 세웠습니다. 차 안에는 2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고 로저는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아이들을 구조하러 가야 한다고 입술을 겨우 움직이며 제발 물을 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차 안에 있던 2명의 멕시코인은 로저 앞에서 물을 마시며 웃어대기 시작했고 입안에 있던 물을 로저 얼굴에 뱉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로저는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절망했습니다. 셸리는 아이들과 걸으면서 로저가 구조대를 만났는지 아니면 살아있긴 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티파니가 도저히 못 걷겠다고 주저앉았고 이틀을 물을 못 마신 아이들은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던 셸리는 아이들을 끌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로저의 몸은 이제 멈추려고 합니다. 로저는 현재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몸을 흔들고만 있을 때 아까 차량이 왔던 그 길로 다른 차량이 로저 쪽으로 운전해 와서 그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차량 가까이 가지 않았고 운전자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로저 쪽으로 걸어오면서 로저 아니냐고 말을 건넸습니다. 로저는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해 그의 얼굴을 계속 살폈는데 그는 자신 가게의 손님이었습니다. 가게 손님은 로저를 알아보고 얼른 물을 건넸습니다. 로저는 드디어 구조됐습니다.
아이들의 피부는 더 이상 태양을 견뎌낼 수 없는 듯 보여 셸리는 아이들을 눕히고 흙을 덮어주었습니다. 이제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고 셸리도 아이들 옆에 누웠습니다. 로저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고 그를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로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셸리와 아이들을 찾으러 가길 원해 링거를 꽂고 차에 타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워있던 셸리는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구조대 차량이었습니다. 손을 흔들어 자신이 여기 있음을 알려야 하는데 몸도 움직여지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오던 차량은 셸리를 지나쳐 갔습니다. 경찰차는 셸리를 지나쳐 계속 운전해 갔고 오전에 셸리가 피워둔 모닥불의 검은 연기를 발견하고 차를 세워 근처를 둘러봤습니다. 로저는 모닥불 옆에 찍혀있는 신발 자국의 크기와 모양이 미켈라 신발과 같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로저는 미켈라가 걸을 때마다 바닥에 둥근 모양과 줄무늬 모양이 찍히는 걸 봤습니다. 모닥불은 셸리가 피운 게 맞다고 생각했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셸리와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조대는 무선으로 로저가 발견된 지점과 모닥불이 있는 중간 지점을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원 관리 경찰은 이 지점을 확인하던 중 뛰어나오면서 구조 요청을 하는 셸리를 발견했습니다. 구조대는 셸리를 먼저 발견하고 그녀에게 응급조치를 하던 중에 티파니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미켈라가 움직이지 않는다며 울부짖었습니다. 흙을 덮고 누워있던 둘째 미켈라는 사망한 듯 보였으나 맥박이 겨우 잡히는 정도로 생존해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미켈라를 병원으로 옮겨 진찰한 결과 아이의 심장은 멈춰진 상태였습니다. 미켈라는 병원 응급실에서 일주일 뒤에 겨우 깨어나면서 가족 모두는 구조됐습니다. 아리조나 사막에서 구조된 셸리와 로저는 1년 뒤에 결혼했으며 현재까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